안녕 얘들아, 2차 방정식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7번 보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해요. 2차 방정식이 아무리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나와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만 맞추면 되니까 우리는 판별식 써주면 돼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 써주면 될 거야.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줘도 되겠죠? 짝수 판별식 쓸게요. a-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얘 볼 건데 상수가 길다 보니까 부호 조심해야 돼요. 부호를 다 바꿔서 써줘야 되니까 더하기 5ab 더하기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5가 0이 돼야 돼요. 판별식 헷갈리는 친구들은 참고하세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짝수 판별식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짝수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ac로 써주면 돼요. 여기서 b-는 2b-x일 때 x의 개수가 짝수여서 요 꼴일 때 2 곱하기 여기 뒤에 붙는 b-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걸 거야.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뒤에 상수 써줄게요. 얘가 0이 되어야 돼. 그러면 식 정리 계속 해줄게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없어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ab 더하기 5ab 더하기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5가 0이다. 식 정리해주면 ab 더하기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5가 0이에요. 이때 정수 ab에 대해서 a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래. 그러면 지금 이 조합에서 ab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되니까 식변형을 좀 해줄 건데요. 공통인수를 만들어서 a로 묶일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야. 그럼 얘는요, a 곱하기 3 플러스 b가 될 거고, 더하기 b가 괄호 안에 묶여야 되는데 지금 2b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플러스 b로 묶일 수 있게끔 3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를 만들어줄 거야. 근데 지금 여기 2b는 원래 식에 있었던 애고 플러스 6이 있는 걸 위에 있는 식과 이 위에 있는 식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 상수 마이너스 11은 0이다. 이렇게 식을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고 a, b 더하기 3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2, b 더하기 3은 1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체가 b 더하기 3, a 더하기 2 이렇게 묶이겠죠. 됐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2랑 b 더하기 3을 곱해서 11이 나오려면 그리고 a, b가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곱의 조합이 1 곱하기 11이어서 11이거나 11 곱하기 1 혹은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1 이렇게 조합이 나올 거야. 이때의 a, b의 값을 구해볼게요. 이때 a, b의 값. 그러면 a 곱하기 11이어서 이 전체 곱이 11이 나오려면 이때는 a가 1 그리고 b가 8이 돼야 되고 이때는 a가 9 그리고 b가 2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a가 마이너스 13 그리고 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네 번째 케이스에서는 a가 마이너스 3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4가 돼야 될 거야. 이때 a, b를 각각 구해볼게요. a, b는 8 이때 a, b는 마이너스 18 이때 a, b는 52 이때 a, b는 역시 52가 될 거야. 그래서 가능한 a, b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2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11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에 들어갔을 때 식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입해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킬 거야. 식 정리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a 알파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1은 0이야. 문제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a 알파 플러스 1을 원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a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알파다 알아줄 수 있고, 같은 식에 베타 넣으면 같은 결과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5a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 베타인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3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3 베타와 값이 같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9 알파 베타가 될 거야.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해서 알파 베타 값을 구해주면 플러스 1이겠죠. a분의 c에서 플러스 1일 테니까 식에다가 값을 대입해주면 9 곱하기 1 해서 정답은 9다. 이렇게 알아줄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12번도 방금 11번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우리 알파 베타를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나는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3이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요 식에서 얘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거야. 그러려면 식 변형이 좀 필요하겠죠.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요. 알파로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3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활용을 해주려면 알파 괄호 안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3 내가 갖고 있는 걸 넣을 거야. 그 다음에 등호에 모순이 생기면 안 되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알파였던 게 지금 마이너스 3 알파가 되었어. 그러면 원래식으로 되돌려 놔줘야죠. 그러니까 더하기 2 알파가 필요할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 챙겨서 플러스 1 써줄게요. 이렇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3은 얘는 여기 0이기 때문에 식이 2 알파 플러스 1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지금 베타를 넣어도 똑같은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결국엔 2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라는 것과 같겠죠. 정리하면 4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일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도 여기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일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갖다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2 곱하기 4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12 더하기 8 플러스 1이 될 거고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16번 볼게요. 잘못 보고 푼 문제예요. 이런 애들은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잘못 보고 풀었으니 그리고 잘못 본 건 돌아가서 그래서 볼게요. 지금 상황이 값은 2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1풀마 루트 6을 얻었고 을은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조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을 얻었대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상황으로 두고 얘를 두 번째 상황으로 두고 첫 번째 상황부터 봅시다. 2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 나는 잘못 본 2차항 개수를 우리가 지금 올바른 2차 방정식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으로 줬을 때 잘못 본 2차항의 개수를 라지 a로 둘게요. 그러면 값은 식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으로 잘못 보고 푼 거야. 이때의 두 근이 1풀마 루트 6이래요. 됐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사용할 거예요. 지금 이 식의 두 근이 1풀마 루트 6이기 때문에 이때의 합 1 플러스 루트 6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6은 여기 지금 잘못 보고 푼 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적용이 될 테니까 없어지고 없어져서 2 되죠? 2는 마이너스 라지 a분의 b와 같게 되는 거야. b와 같게 되는 거야. 따라서 스몰 b를 마이너스 2 라지 a라고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곱도 볼게요. 곱은 1 플러스 루트 6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6으로 합차죠. 그러면 1 마이너스 6일 테니까 마이너스 5일 텐데 라지 a분의 스몰 c일 거야. 따라서 나는 스몰 c를 마이너스 5 라지 a로 둘 수 있어요. 따라서 값은
식을 어떻게 잘못 본 거냐면 지금 잘못 보고 풀었을 때 나온 여기 스몰 b와 스몰 c를 대입을 하면 을이 잘못 본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을이 잘못 본 식은 ax제곱 마이너스 2 라지 ax 마이너스 5 라지 a는 0이라고 잘못 봤을 거야.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잘못 봤어. 여기까지 하고 값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식을 잘못 봤는데 그러면 올바르게 본 값은 2차항만 잘못 봤기 때문에 상수항이랑 x의 1차 x의 개수는 제대로 보고 푼 걸 거야. 그러면 나는 올바르게 본 값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가져갈 거야. 처음에 올바른 식, 나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까지는 알아낸 거야. 됐죠? 그럼 얘가 스몰 b가 됐죠? 이렇게 알아두고 을이 잘못 본 식을 보러 가볼게요. 을이 잘못 본 상수항을 D라고 둘게요. D라고 두면 스몰 ax 제곱 얘는 최고차의 개수는 잘 봤으니까 더하기 자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 C도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아냈지만 지금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그러면 B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고 시작을 합시다. 그럼 x 플러스 D는 0이라고 본 거야. 스몰 a는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 합과 이때 얘의 두 근을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1이라고 잘못 본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 잘못 본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따를 거야. 그럼 둘이 더해보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2인데 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a분의 2다가 성립할 거야. 따라서 스몰 a는 3이다. 그리고 이때도 곱은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때의 곱은 스몰 a분의 스몰 d일 거야. 근데 지금 을은 스몰 a는 제대로 보고 풀었거든. 그래서 이 스몰 a는 을의 식을 통해서 나온 스몰 a는 여기다가 가져다 써줘도 될 거야. 그렇게 되면 a 자리에 3이 들어갈 거고 3분의 d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따라서 d를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고 잘못 본 상수항을 마이너스 1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보고 푼 개수들이 지금 다 나왔죠. 여기 지금 a는 3 제대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 제대로 본 거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5 제대로 본 거겠죠. 따라서 원래 올바른 식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다가 될 거예요.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올바른 근을 구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할 필요는 없고요. 두 근을 더했을 때의 값이니까 여기 올바른 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뒀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이용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다 해서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17번 볼게요. 이번에는 근의 공식을 잘못 기억하고 풀었대요. 어떤 점이 틀렸는지 볼게요. 여기 원래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도 아니죠. 4ac인데 지금 근의 공식을 잘못 기억하고 풀었던 거야.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근의 공식을 잘못 보고 푼 거지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잘못 보고 푼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이 잘못된 것 뿐이지 여기에 들어간 여기 b값, a값, c값, a값들은 틀린 값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이 두 실제로 그냥 이 식을 계산했을 때 나왔던 마이너스 1 그리고 2였던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두 값을 더했을 때 2 마이너스 1이라고 두 값을 더했을 때 여기에 있는 두 값을 실제로 더한 값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지금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값일 거야. 지금 여기 들어간 a, b, c는 틀린 값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계산했을 때 2 빼기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식 정리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1은 a분의 마이너스 2b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b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a와 b 값들은 틀린 값들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올바른 식의 a와 b의 관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더 복잡하게 갈 필요 없고요. 이 방정식을 바르게 풀 때 두 근의 합은 올바른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한 값과 같을 거야. 근데 지금 틀린 값이 아니라 올바른 a와 b의 값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마이너스 a 자리에 마이너스 2b 넣고 b 이렇게 하면 2b분의 b가 되고요.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바르게 풀었을 때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 22번 볼게요. 지금 문제가 길고 도형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 문제 충분히 꼼꼼히 읽고 해설 듣기를 바랄게요. 도형을 좀 볼게요. 도형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야.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t라고 둘게요. 이렇게 t라고 두면 여기 A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전체 알파 마이너스 t 라는 길이가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전체 A, B, C가 닮은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D, 요 점을 D라고 둘게요. 이렇게 D라고 두고 A, B, C, D 요 점을 E라고 둘게요. 그러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닮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율 관계에 대해서 보면 AD 대 DE는 AB 대 BC인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를 미지수를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볼게요. AD는 우리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T라고 둘 수 있고요. 대 DE는 T라고 둘 수 있고 AB는 알파라고 주어져 있고 BC는 베타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사용해서 식 정리하면 T 알파는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T다. 따라서 T 알파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T 베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T 베타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T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베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T의 값을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이다. 이렇게. 근데 지금 알파와 베타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계산 실수가 있었네요. 얘 지금 마이너스 t 베타 넘기면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플러스 베타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겠다. 이렇게 볼게요. 이거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의 두근 x는 알파와 x는 베타니까 x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4라는 거 알 수 있고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2라는 거 알 수 있어. 얘네 값들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2여서 t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t 값이에요. 이렇게 도형을 보고 문제로 와볼게요.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4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이다. 의 두 근은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 길이. 정사각형은 지금 한 변을 t로 뒀기 때문에 넓이는 t제곱일 거고 둘레는 4t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t가 2분의 1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t제곱은 4분의 1이고 4t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보면 4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두 근이 x는 4분의 1과 x는 2예요. 를 두 근으로 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세워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4니까 4 곱하기 x는 4분의 1을 근으로 갖고 x는 2를 근으로 가지니까 우리는 인수를 x-4분의 1 그리고 x-2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식 정리하면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9x
더하기,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더하기 2분의 1 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전개해서 식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4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의 식이 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9고 n값은 2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7이다. 까지 답을 5번이라고 고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26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2차 방정식이 f3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어렵게 느낄 필요 없고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이 알파랑 베타를 여기 2차 방정식에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3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 그리고 f3 베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f라는 함수에 f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에 이 괄호 안에 3알파 플러스 1과 3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가야만 f라는 함수는 0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이 3알파 플러스 1이고 x값이 3베타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f라는 함수 안에 여기 지금 괄호 안에 3알파 플러스 1 혹은 3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f라는 함수를 가진 fx의 근을 구하고 싶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f라는 함수는 이 괄호 안에 3알파 플러스 1이나 3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가야만이 f는 0이 나오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x를 3알파 플러스 1로 만들고 x를 3베타 플러스 1로 만드는 x값들이 fx의 근일 거예요. 따라서 fx의 근은 f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은 알파 베타였지만 fx의 근은 이 x값, 요 x값 안에 들어가는 얘를 3알파 플러스 1, 3베타 플러스 1로 만들어야만이 이 f라는 함수는 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fx의 근은 각각 x가 3알파 플러스 1일 때 그리고 x가 3베타 플러스 1일 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fx는 0의 두 근인 3알파 플러스 1 곱하기 3베타 플러스 1은 9알파 베타 더하기 3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 지금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구해줬죠.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 자리에 2 들어가면 9 곱하기 2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1 들어가면 3 곱하기 1 더하기 1 해서 18 더하기 3 더하기 1은 22입니다. 정답은 22예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 뭘 알려준 거냐면, 함수 f가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f 안에 3알파 플러스 1, 그리고 f 안에 3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가야지만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f라는 함수 안에 fx 이런 식이면 요 x 안에 3알파 플러스 1, 3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가게끔 해야만이 fx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의 값을 3알파 플러스 1로 만들어주고 x의 값을 3베타 플러스 1로 만들어주는 요 두 근이 fx의 근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32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연속인 정수가 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 두 근을 하나는 알파라고 뒀을 때 나머지 한 근은 알파 플러스 1,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인,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1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인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9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합부터 보면요. 2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k값을 알 수 있어요. k값은 마이너스 알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 가서 곱은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는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9죠.
그럼 지금 알파 자리에 지금 k 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k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알파는 마이너스 k다와 같죠. 그래서 알파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k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k는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9가 성립해요. 양변 k제곱 k제곱 없어지죠. 그리고 3k 더하기 9가 0이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입니다. 넘어갈게요. 얘는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는 문제였어요. 2차 방정식이 복잡하게 나와도 근에 대한 힌트가 나오면 얘만 설정을 잘 해서 문제를 풀면 잘 풀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33번 볼게요. 이 문제도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근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 그러면 근을 설정을 잘 해야겠죠. x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지금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라는 걸 알려줬어. 이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좀 구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마이너스 a분의 b해서 알파 베타는 2k 제곱 마이너스 k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다른 조건 없이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다. 얘네 값들을 곱셈 공식 활용 이용해서 적절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뽑아줄 거야. 그러면 곱셈 공식 활용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얘네 값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6이죠.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 더하기 알파 베타 자리에 2k 제곱 마이너스 k 넣어줄게요.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16은 4 더하기 8k 제곱 마이너스 4k이고 10 계속 정리하면 8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는 0이 돼요. 그러면 4로 양변 나눌게요. 2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이고 지금 여기서 k의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k의 값의 합. k의 값의 합이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두 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k의 합이니까 k 값의 합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해서 2분의 1이 답이 될 거예요. 1번이네요. 넘어갈게요. 34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고 F알파는 F베타이고 그 값들은 1이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러면 첫 번째 예로 접근을 해볼게요. F알파는 1이고 F베타가 1이니까 F알파도 1이고 F베타도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F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 F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다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요 꼴을 가진 방정식 fx-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x는 알파고 x는 베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fx-1은 0이다 라는 요 꼴에 x자리에 알파 들어가고 x자리에 베타 들어가면 x자리에 알파 들어가고 x자리에 베타 들어가면 각각 얘네들이 0이다 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요렇게 생긴 꼴에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fx-1은 0이다 라고. 됐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2차식 fx를 구하라고 했고 그 fx의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fx-1은 0이다. 또 2차식일 거고 2차식 fx에다가 상수항 마이너스 1만 추가된 거기 때문에 fx가 2차식이라는 거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것까지 동일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fx-1은 0의 두 근이 x는 알파고 x는 베타래. 그럼 우리는 fx-1은 0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a는 1이라고 두고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니까 x-알파라는 인수와 x-베타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fx-1 이라는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는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 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일 거야. 요 식 요 밑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얘가 fx인 건 아니고
fx는 마이너스 1 이항해줘야겠죠? fx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여기 있던 마이너스 1 이항해서 플러스 1 해서 fx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가 fx예요. 넘어갈게요. 2차 함수 fx라고 주어졌고요. fx는 2차식이에요. 이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f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에다가 1차항과 상수를 더한 거 얘도 여전히 2차 방정식일 거야. 이 2차 방정식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두고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인수를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 정리하면 a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예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식이 간단해지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까지 정리가 돼요.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또 주어진 조건이 f1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 조건을 써먹어줘야 되니까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까지 식을 정리를 해놨어. 그렇게 하고 f1은 마이너스 6이다를 쓰고 싶은 거잖아. 얘를 쓰고 싶으니까 양변에 그리고 얘를 쓰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a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f1은 마이너스 3a다. 근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a를 2라고 알 수 있어요. a는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는 다시 대입해서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기 우리 f3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x는 3 대입해 볼게요. f3 더하기 2는 2 곱하기 9 빼기 3 마이너스 3 이걸 알 수 있고 얘가 6이에요. 따라서 f3 더하기 2는 6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3은 6 빼기 2에서 4다. 여기까지 하면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36번 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리고 F알파는 베타고 F베타는 알파인 거를 만족시킨대요. 일단 먼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두 근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3이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데 문제에서 F알파는 베타고 F베타는 알파다.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함수값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줬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식에서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도 둘 수 있고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도 둘 수 있을 거야. 지금 F에다가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었을 때의 값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F알파는 베타고 F베타는 알파래요. 그럼 지금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둘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과 같을 거고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로 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과 같을 거야. 따라서 F알파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F베타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둘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F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그리고 F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식 변형을 할 수 있어. 문제에서 2차식 fx의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식에 알파, 베타가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게끔 꼴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지금 요 식을 통해서 fx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미지수가 들어간 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되겠죠? 0의 두 근이 x는 알파 그리고 x는 베타이고 왜냐면 지금 fx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을 만족시키는 여기 알파 들어가고 그리고 베타 들어가면
알파, 알파 들어가고 베타, 베타 들어가면 그 값들이 각각 0으로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fx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을 만족시키는 x값은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fx 더하기 x 플러스 1은 0도 0은 fx에다가 x 더하고 1 더한 거니까 여전히 2차식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fx와 똑같은 2겠죠. 그래서 fx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이면서 2차식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거야. 따라서 이 조건들을 다 조합을 했을 때 우리는 fx 더하기 x 더하기 1을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이다 라고 둘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구해놨죠? 그럼 넣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식 정리가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f-1의 값 요구하고 있죠? 넣으려면 양변에 양변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럼 f-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다. 됐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요. 따라서 f-1은 6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보자. 2차 방정식 풀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루트 3 무리수고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편한 숫자를 곱해주거나 뭐 나눠주거나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는 양변에 x는 루트 3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3 루트 3은 0이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루트 3은 0이다. 양변이 지금 3, 3, 3, 3으로 나눠주면 모든 항이 3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가 되죠.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다. 까지 정리가 돼요. 인수분해 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 1, 1, 1, 그리고 1 상수 루트 3. 이렇게 가면 1 나오죠?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루트 3이 나와. 이 상태에서 루트 3, 여기 지금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자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수 만들면 인수분해 되겠죠. 인수분해 하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x는 마이너스 1과 x는 루트 3이다. 까지 하면 풀립니다. 넘어갈게요. 39번 보면 여기 많이 헷갈려하는 이렇게 루트 제곱 만났을 때 없어지는 거 맞는데 이 제곱 안에 있는 숫자 여기 제곱 안에 있는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나뉘어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지금 제곱 안에 있는 이 a 모습 그대로 나와서 a고요. 이 제곱 안에 있는 이 a가 0보다 작으면 그대로 나오다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진 x-2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값을 정해줘야겠죠. 그러면 x-2의 제곱이니까 x-2를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눠줄 수 있는 그 기준은 2겠죠. 그래서 식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뉘어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 x-2의 제곱이 그냥 그대로 x-2로 나오고요. 여기 지금 x-2가 0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겠죠? 그러면 x-2라는 모습 그대로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식에 넣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은 x-2는 x제곱 마이너스 4다. 식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따라서 이때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가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요 상황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전제로 하고 x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가 2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은 이때 근은 될 수 없어요.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2라는 근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잘 따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좌변은 마이너스 x 더하기로 나올 거고 우변은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3은 0이어서 이때 그는 x는 2와 x는 마이너스 3 두 가지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x가 2보다 작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전제로 가져갔는데 이 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근은 이 상황에서의 근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x는 2는 버리고 x는 마이너스 3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2와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40번 볼게요. 40번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2래.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상수다 라고 나오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보면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2거나 마이너스 2면 절대값 바뀌었을 때 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그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면 돼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이 2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서 보면 돼요.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 됐죠? 그래서 식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x값은 x는 0, 그리고 x는 5이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이때 나오는 x값은 1과 x는 4이다. 됐죠? 그래서 문제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0, 그 다음에 5, 1, 4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넘어갈게요. 41번 볼게요. 가우스 기호가 나왔어요. 가우스 기호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한번 보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래요. 그러면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x 그 숫자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같거나 작은 수 중 가장 큰 정수인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서 가우스 2.8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정의의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2.8보다 크지 않은 2.8보다 크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수직선을 위해서 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2.8이겠죠? 그러면 가우스 2.8은 이 2.8보다 크지 않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럼 2.8보다 같거나 작은 수 이쪽에서 볼 수 있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2겠죠. 그럼 가우스 2.8은 2다. 이런 식으로 가우스 기호는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보면 문제에서 풀라고 한 방정식은 요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서 정리하면 가우스 x 제곱 마이너스 5, 가우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가우스 x를 문자라고 놓고 보면 임수분해가 돼요. 가우스 x 더하기 1 곱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 여기에 있는 가우스 x를 여기 있는 이 가우스 x를 라지 x로 치환하면 요 식은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5 라지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6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라지 x 자리에 다시 가우스 x 갖다 넣어주면 요 식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계속 보면 이렇게 되면 만족시키는 가우스 x의 값은 첫 번째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두 번째 가우스 x를
6을 만족시키는 x값이 방정식의 해가 될 거야.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볼게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네. 그럼 수직선상 위에서 놓고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가우스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여기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x수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수가 가우스 x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가우스 값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어야만이 가우스 x가 그 값을 가우스에 넣었을 때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값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이 x값이 0보다 더 커버리면 여기에 위치한 숫자들은 가우스에 넣었을 때 크지 않은 정수 중에 최대 정수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y값을 가우스에 넣었을 때 가우스 y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최대 정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사이의 값들이 가우스 안에 들어가줘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0일 때는 될까 안 될까? 0일 때는 안 돼요. 왜냐면 가우스 0은 정의에 따라서 값을 구해보면 0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같아도 된다는 거거든. 그럼 가우스 0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값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 들어가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범위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가우스 x가 6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다시 수직선을 그어보면 여기 6이고 여기 7이에요. 그리고 여기 5를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어떤 값을 넣었는데 그 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6이 나와야 된대. 그럼 6보다 작은 값들은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6이 될 수가 없을 거고, 가우스 안에 들어가는 요 숫자 x가 6보다는 무조건 큰 쪽에 있어야 될 거야. 큰 쪽에 있다가도 7을 넘어서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 가우스 x에 들어가면 요 값보다 크지 않은 정수인 7이 가우스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우스 x가 6이 나오려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은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이 가우스에 들어가줘야 가우스 x값이 6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x가 6이 나오려면 이때는 x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전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요 범위 안과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만 해가 될 수 있겠죠. 이 값들에 둘 다 속하지 않는 값은 5번 7 있겠죠. 7은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겠죠. 7이 여기에 들어가면 가우스 7은 7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같아도 된다는 거거든. 크지 않다는 거는 같거나 작은 수 중 가장 큰 정수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7은 7이 되겠죠. 뭐 마이너스 1이나 6이 나올 수가 없죠.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답은 7번입니다. 넘어갈게요. 45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적어도 한쪽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해석을 적어도 한쪽이 실근을 갖도록 한다는 이 상황을 둘 다 서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첫 번째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D1이라고 둘 거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주어지는 판별식을 D2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둘 다 허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는 판별식을 지금 써볼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두 식을 다뤄볼게요. 첫 번째, 판별식 D1이 0보다 작은 경우니까 D1 구해보면
9 마이너스 4k예요. 그래서 이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써볼 거야. 그러면 4k는 9보다 크다. 그래서 k는 4분의 9보다 크다가 나와요. 두 번째 판별식 D2 식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이고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인수분해하면 k 더하기 2 곱하기 k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 경우가 나와. 지금 근데 우리가 구한 건 둘 다 허근을 갖는 경우의 범위값인 거야. 그러면 이 두 범위값이 아예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 두 범위값에 이 두 범위값 그러면 이 두 범위값이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해당되지 않으면 적어도 한쪽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데에 조건을 만족을 시키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허근 갖는 경우를 지금 우리가 구한 거야. 그래서 허근 갖는 경우를 수직선상 위에다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k가 마이너스 2일 때와 마이너스 6일 때 요 범위와 그리고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여기 지금 요 공통범위 요 공통범위는 둘 다 허근 갖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를 제외한 그러면 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요 바깥 범위와 얘네들까지 이 파란색 경우가 적어도 한쪽이 실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식으로 표현을 해내면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k는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가 적어도 한쪽은 실근을 가질 때의 k값의 범위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어요. 근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 쓰면 되겠죠. 지금 이 2차 방정식에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짝수 판별식 쓰면 9a제곱 마이너스 9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5다. 식 정리해주면 9a제곱 9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5a 플러스 5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이야기했어.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를 반영을 해서 식을 마이너스 5a 플러스 5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같은지 판별을 하면 순서를 좀 바꾸면 생각하기 편해요. 5 마이너스 5a야. 근데 a가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5a는 무조건 5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작겠죠. 따라서 허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47번 볼게요. 47번은 일단 음의 실수 제곱근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음의 실수 한번 짚고 넘어가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b로 루트 안에 잘 들어갈 수 있지만 한 가지 경우에서만 값이 다르게 돼요. 어떤 경우일까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루트 ab의 값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루트 b분의 루트 a는 원래는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만 분모가 0보다 작을 때만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붙였죠. 문제에서는 a와 b의 부호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a와 b의 부호가 분자가 0보다 크고 분모가 0보다 작다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주어진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작다를 통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부터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의 판별식을 판별해보면 되겠지. 기억 판별식부터 보자. D는 B제곱 더하기 4A예요. 지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B제곱 더하기 4A는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네요. 니은 볼게요. 판별식이 A제곱 더하기 4B야. 얘는 얘는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별할 수가 없어요. A제곱이 항상 양수인 건 맞는데, 얘가 양수인 건 맞고, 4B가 음수인 건 맞는데, 4랑 곱해졌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게 되는 건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귿 볼게요. 디귿에서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쓰면 A-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AB죠. 됐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음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게 맞아. 그래서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기억 디귿이어서 선지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48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돼요. 중요해요. 왜냐면 실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우린 이거를 중근이라고 하죠. 일 수도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고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0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2차 방정식이 아래식은 중근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얘는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고요. 여기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할게요. 첫 번째 D1부터 구해보면 D1은 4 더하기 K-7이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두 번째 D2 볼게요. D2 판별식 구해보면 K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K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식 정리해보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은 0이고 인수분해 되니까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따라서 이때의 K값은 1이거나 K값은 3이에요. 문제에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모든 요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요 값과 요 값의 공통근은 3밖에 없어요. 그래서 K는 3이 답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넘어갈게요. 49번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되고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상황. 지금 48번에서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48번 안 들은 친구는 여기 앞부분에 여기 헷갈리면은 요거 듣고서 49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49번 그래서 바로 그냥 식을 쓸게요. 첫 번째에서의 판별식을 D1이고 두 번째에서의 판별식을 D2라고 할게요. 그러면 D1은 m제곱 마이너스 m-1 곱하기 m 플러스 2예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식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m은 0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2 볼게요. D2는 m-2의 제곱, 짝수 판별식 쓰고 있어요. 마이너스 m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4m이 4보다 커야 되고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공통 범위인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실수 m의 값의 범위겠죠.
넘어갈게요. 50번 볼게요. 2차식이 요꼴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완전 제곱식 꼴이잖아요, 지금. 즉 x는 n에서 2차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0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판별식 써볼게요. m제곱 마이너스 4, m 플러스 8이 0이라는 거니까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2는 0이고 인수분해하면 n 더하기 4, m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따라서 m이 마이너스 4 혹은 m은 8인데 문제에서 여기 지금 m이 0보다 크다고 얘기해줬으니까 우리는 m8 가져갈게요. m은 8이에요. 그 상태에서 m 플러스 n, 2차식에다가 m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일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n은 4일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m 더하기 n은 12입니다. 정답은 12. 넘어갈게요. 51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2차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뭐 중근을 갖고 실근을 갖고 근의 형태를 알려줬을 때는 그냥 판별식 쓰면 돼요. 부담 갖지 않고. 그럼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0이다로 문제가 풀릴 거야. 지금 x의 개수가 지금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줄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3 ab 더하기 bc 더하기 ac는 0일 거야. 공식 중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는 2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거 공식 있어요, 얘들아. 얘는 공식이야. 그렇게 하고 우리 아까 전에 계산하던 식을 다시 돌아오면 얘 전개해볼게요. 얘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c 더하기 ac고요. 마이너스 여기 뒤에 붙은 거 갖고 내려오면 3ab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0이다. 성립할 거야. 그렇게 되면 식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ac는 0이에요. 잘 보니까 지금 요 식이랑 같죠? 맞죠? 요 식이랑 지금 요 식이랑 똑같아. 그러면 나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얘가 0이니까 여기 지금 요 부분이 0이라는 거죠. 따라서 실수제곱의 합이 0이니까 각각의 여기 a-b, b-c, c-a가 0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a-b도 0이고 b-c도 0이고 c-a도 0이니까 a가 b면서 b가 c이고 c가 a라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a, b, c를 한 변으로 갖는 삼각형은 a와 b와 c가 다 같은 정삼각형이다 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52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 써볼게요. 짝수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얘가 0보다 작아야 할 거야.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식 정리하면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다 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쉽게 쓰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우리 지금 a랑 b랑 c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들이니까 뭘 알 수 있어? 얘는 가장 긴 변이 b인 예각 삼각형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52번은 2번이고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볼게요. 삼각형 변의 길이는 두 가지로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긴 변이 a일 때 우리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크거나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같거나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을 때 우리 이때는 얘가 둔각삼각형인 거, 그리고 이때는 직각삼각형인 거, 이때는 예각삼각형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특징 하나가 삼각형에서의 가장 긴 변은 무조건 항상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는 짧아야 돼요. 이거 잘 알고 있죠? 넘어갈게요. 55번, 56번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주어질 때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들이어서 실근의 부호가 주어졌을 때 그 부호의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55번 보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얘기했어. 다르다고. 그럼 우린 여기서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근의 공식 사용해보면 두 근의 곱, 예를 들어서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ak 플러스 4잖아요. 두 근의 곱이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2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고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k의 범위 구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56번 볼게요. 56번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러면 해석을 하면 부호는 서로 다른데 두 근의 절대값은 같대. 그러면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한 근이 k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k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을 해줄 거야. 두 근을 k라고 마이너스 k라고 한 근을 k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을 마이너스 k라고 두면 두 근의 합부터 볼게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k-k고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5a예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5a를 0이라고 할 수 있고 a 곱하기 a 마이너스 5가 0이다. 따라서 a는 0이거나 a는 5다. 이렇게 값을 좀 추려낼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활용을 해볼 거야. 그럼 두 근의 곱은 값으로 활용을 안 할 거고 지금 k랑 마이너스 k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방금 55번에서도 했듯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성질을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활용할 거야. 그럼 두 근의 곱을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0으로 둘 거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더 볼게요.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 되니까 a 더하기 4 곱하기 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즉 여기서 a를 만족시키는 값은 마이너스 4랑 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지금 두 근의 합에서 나온 조건이랑 두 근의 곱에서 나온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a는 0과 a는 5 그리고 a가 마이너스 4에서 5 사이에 있다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a의 값은 0이겠죠? 5는 지금 여기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 얘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값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테마 해설 다 마쳤고요. 고생 많았어, 얘들아.